검찰 내부에서조차 보안 수사권이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더 황당합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포로스에 글을 올려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일 뿐이라며 차라리 경찰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이라면서도 그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함께 모든 수사 권한을 가져가길 바란다며 검사 조직의 사명감과 자긍심이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그 수준은 권한을 가질 자격조차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고까지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겸손한 고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건 책임 회피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권한이 부담스럽다면 내려놓겠다는 식, 그러면서도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이 지금 이 시점에 나왔을까? 정말로 반성과 성찰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이미 무너진 신뢰를 방패 삼아 책임을 다른 곳으로 넘기려는 것일까? 더 아이러니한 건 과거입니다. 정권이 바뀌기 전 특정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던 그 조직이 이제 와서 정의를 말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척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입니다. 왜 검찰개혁이 끝까지 완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이고 냉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명히 뛰어납니다. 근면하고 손재주가 좋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산업, 문화, 기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순간이 옵니다. 분명 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어딘가에서 발목이 잡히는 느낌, 성장이 멈칫하고 흐름이 꺾이는 그 미묘한 지점이 반복됩니다. 그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 두 축이 겹쳐서 등장합니다. 바로 검찰과 언론. 이 둘은 각각 독립된 기관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왔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이라는 구조입니다. 정보는 흘러가고 프레임은 만들어지고 여론은 특정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균형은 흔들리고 경제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사례와 패턴이 존재합니다. 수사와 보도가 맞물리는 타이밍, 선택적으로 부각되는 사건들, 그리고 사라지는 이야기들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무너진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검찰과 언론일 것이라고. 물론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토론할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경험과 관찰에서 나온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며 수많은 현장을 보고 권력과 정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체감한 사람들의 결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과제입니다. 실제로 검찰 개혁은 오랜 시간 가장 어려운 개혁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적 충돌, 조직적 저항, 그리고 여론의 분열까지 겹치면서 번번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조직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검찰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재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검사 개인을 악마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문제는 특정 권력과 결합된 공한 특수 정치 검사들입니다. 이들이 만들어온 구조가 전체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조직 내부의 자조적인 목소리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정치적 흐름을 보게 됩니다. 최근 대구 지역의 분위기입니다. 무소속 출마 선언까지 나오면서 지역 정치의 균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 더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3주 전, 2주 전, 1주 전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후보는 단 한 번도 앞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반대로 2016년에는 김문수 후보와의 대결에서 대부분의 조사에서 앞섰고 결국 실제 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론조사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다시 비슷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에게 불어오는 바람이 단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 바람은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니라 전국 정치 지형과도 연결됩니다. 검찰 개혁, 권력 재편, 그리고 민심의 이동까지 모든 것이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변화는 일시적인 파동일까? 아니면 구조를 뒤흔드는 시작일까?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흐름이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 검찰 개혁이라는 거대한 축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흐름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제도 개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구조, 책임의 방향, 그리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방식까지 모두 다시 설계되는 과정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는다는 말, 겉으로는 겸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한을 잃는 대신 책임을 흐리려는 시도, 혹은 새로운 권력 재편 속에서 다른 형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 역사를 보면 권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때로는 더 은밀한 방식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권력기관은 스스로를 개혁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핵심 구조는 유지된 채 겉모습만 바뀐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 개혁 역시 단순한 법안 통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권한 분산과 감시 구조,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집니다. 원래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부 언론은 권력과 공생하는 구조에 익숙해졌습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선택적으로 공개하며 특정 인물을 띄우거나 무너뜨리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진실이 아니라 편집된 현실, 사실이 아니라 해석된 이야기. 그래서 검찰 개혁과 함께 언론 개혁이 동시에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두 축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균형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찬반은 여전히 갈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개혁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방법에 대한 논쟁은 있어도 문제의 존재 자체는 더 이상 부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국제적으로도 흥미로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 개편은 아시아 민주주의 모델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권력기관 개혁의 사례로 남을 것이고 실패한다면 또 하나의 미완의 개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투명한 법 집행 구조는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경제는 안정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즉, 검찰개혁은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경제와 외교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다시 대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역 정치의 변화는 종종 전국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대구는 오랫동안 특정 정치 세력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한 후보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김부겸 후보에게 불어오는 바람, 그건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변화 욕구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중도층에서는 기존 정치 구도에 대한 회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념만으로 투표하지 않습니다. 실용성, 공정성, 그리고 미래 비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검찰개혁 이슈는 강력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공정이라는 키워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는 단순한 의석수가 아니라 국민이 어떤 방향의 변화를 원하는지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다시 정치권의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갈 것인지, 이 선택은 정치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책임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일 때 비로소 개혁은 완성됩니다. 지금의 혼란은 어쩌면 그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때로는 고통스럽겠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 흐름의 끝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의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